정의당이 다양한 진보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제3지대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세운 건데요. 구체적으로 새로 설립된 비대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오늘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김준우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너무 경직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닙니다. 네. 더 훅 치고 들어와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줄 알았죠. 네.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죠. 예. 네. 와, 김준우 파이팅. 네. 뭐 벌써 뭐 응원 물결이 대단합니다. 3개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거기 정의당의 정의업당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중대다 이런 댓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맷집이 그 정도는 생겼습니다. 뭐 이제 정치인으로 뭐 거듭나는 겁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아니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번 주까지만 야구 얘기를 좀 쓸 건데 너무 야구 얘기 많이 쓴다고 한국 시리즈 특수를 좀 타보려고 좀 일부러 쓴 건데 저는 이제 응원석에 있다가 갑자기 등판을 한 거고 그래서 선수라는 자각이 없었는데 이제 하도 어렵다고 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축구로 치면 강등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온 거지 제가 막 정치적 야심이 있고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김준우 변호사가 야심이 있었으면 벌써 출격을 했을 뿐인데 늘 변방에서 정치 인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아니, 저는 딱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뭐 많이 위기다 보니까 그냥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거는 정의당이 위기다.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건 정의당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인기가 상당하시네요. 김준우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 열린토론 정치인사에서 현실에 기반한 진보 얘기 공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준우 기대해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이 더 익숙합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기대해봅니다. 김준우 변호사 저희 편의점에 이 정도면 대선 출마해야 될 것 같은데 독자층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저희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왕단골 점주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일단 욕 댓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굉장히 청정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본격적으으로 정의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인다는 겁니까? 모든 세력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 아니, 가치 기반. 일단 기후위기, 뭐 아니면 지역 소멸, 그다음 뭐 노동의 위기, 뭐 이런 쟁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한 군데. 많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이제 한국의 희망 홈페이지 가보셔서 강령을 보시면 노동이 아예 없어요. 그럼 같이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확인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새로운 선택도 홈페이지를 가면 창준이 단계여서 근데 창준이 단계여도 강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강령이 없다.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없어요. 없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만 이제 거기는 그나마 선거제도는 개혁해야 된다는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백부를 할 때 새로운 선택까지 열어놓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의당 당원 중에서 새로운 선택은 거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원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치 기반, 그다음 2번은 당원이 원하는 길로 그 두 개를 저는 이제 놓고 선거연합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선택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지만 뭐 당원 다수가 원한다면 그럴 수 있으나 당원 다수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투표로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오자마자 그럼 난 이걸 당원 설문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많은 분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계세요. 결과를 모르니까. 뻔한 답이 아닌 거죠. 뻔한 답이 아니다. 뻔한 답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우려의 문자가 와요. 꼭 정치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약간 의견으로 해야 되고 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수기를 하고 수기를 일단 하고. 근데 저는 정의당이 저는 이제 사실은
지난 2년 좀 넘게는 당 적이 없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정의당 당원이었던 건 맞는데 이제 나라에서 무슨 위원 같은 거 하려면 당적을 못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입을 한 거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근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당에서 재창당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른바 의견그룹이 다 들어왔는데 결론이 아직도 안 났어요.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이제 김준호가 왕권해. 네. 그래서 그럼 당원한테 묻자. 왜 너희가 논의를 독점하냐. 그래서 당 운영을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던지면 그러니까 이제 문항을 지금 정리 중인데 당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나 10일 정도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총투표는 아닙니다. 어디랑 연합하는 걸 제일 선호하시는지 뭐 찬반은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당과의 설린 우호 관계가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더 선호하냐 선호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시면 제 마음대로 하는 거고 세게 나옵니다. 비대위원장님.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참여하실수록 그 의견에 가지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 당원들이 아까 보니까 김준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정의를 좀 되찾아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서 선거제도 개혁 등 다당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당 반대 이유만으로 묻지마 제3지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멘트네요. 그렇습니까? 정당이란 건 같은 세계관을 공유. 이거 그 변호사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 읽겠습니다. 슈퍼챗 좀 드리면 더 끝까지 읽을 텐데. 뭐 그건 아니고 끝까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정의당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 그러니까 투표할 때 내가 지역은 민주당 찍지만 그래도 정당 투표는 내가 정의당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정의당 안 되겠네. 표를 안 주기 시작했고 정의당 존재감이 계속 하락하고 진보정당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걸 살려낼 분이 바로 김준호 변호사님이다. 맞죠? 아니 뭐 살려내는 건 당원들이 살리는 거고 일단 저희가 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제가 겸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일단 낮은 자세로 임하고 더 듣겠다. 그래서 많이 좀 만나 뵙겠다. 일단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조금 통념의 그 오해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는 정의당 찍는다. 아니면 진보정당 찍는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에 진보정당이 안 나와서 지역구에 민주당 찍는다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마치 시혜적으로 진보정당이 비례에서만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진보정당 지지자면서 전략적 투표를 민주당에 해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것을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표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계속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드러난 것은 22년 대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 표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기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지금 엄청난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아마 2002년 지방선거부터를 따져도 거의 진보 진영 전체로 봤을 때 최악의 참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적 진보 정당의 어떤 위상, 역할론이 끝난 거냐, 시효 만료한 거냐, 아니면 갱생할 수 있느냐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맞다. 근데 이제 조금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서사는 조금씩 이렇게 밉거나 싫거나 뭐 그냥 짜증나서 그런 건 아시는데 제가 아직 정치인의 근육이 안 생겨서 평론가처럼 얘기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내 여러 의견 그룹 가운데 함께 서울 여기에는 진보당까지 차라리 합쳐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세 번째 그룹. 여기는 선거연합정당 자체에 반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또 금태섭 신당 뭐 새로운 선택하고 연대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가치연합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그동안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지를 모아주실까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네. 기본은 락이에요. 락? 락. 네. 근데 주류는 지금 트롯 아니면 케이팝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락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약간 민중음악 같은 락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홍대 모던 락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국민분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뭐냐. 그럼 그 중간에 락을 기반으로 국민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건 뭐 노회찬 심상정, 물론 앞에 뭐 권영길, 담병호, 조승수 있지만. 네. 이제 약간 윤도현, 자우림 같은 거죠. 그 후로 국민적 락 밴드가 없어요. 그러네. 너보고 민중음악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홍대에서 자족적인 죄송합니다. 홍대 뮤지션들. 그러면 하여튼 국민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음악 말고 조금 더 대중하게 소구되면서 사랑받는 꼭 그게 락 발라드가 아니어도 되니까 장르를 버리지 말고 그 어려운 길을 한번 해봐라. 왜 못하냐. 이런데 저희가 약간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락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락 is never die니까 듣지는 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세팅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의 인식이죠. 네. 괜찮나요? 그렇대요? 어렵다. 어렵지 않죠. 공감은 가잖아요. 공감은 돼요. 음악과 맞아요. 민중음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선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중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김준우 변호사 정도 아닌가 싶어요. 그게 위기라는 거죠. 이제. 그게 왜 위기예요?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왔다는 거는 좀 그동안 당에서 성장하는 경로를 만들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맞습니다. 바깥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과거에 정의당 출입하면서 취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의제를 선도하는 정당이었어요. 네. 물론 소수 정당이긴 했지만 그렇죠. 대한민국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특히 무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폭발력이 있었고 오죽하면 박근혜 후보가 무상 시리즈를 수입해다가 자기네 정당으로 썼겠습니까? 근데 그런 활력이 너무 없어졌다. 맞아요. 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진보 정당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 거냐. 내부가 왜 이렇게 맞아요. 네. 왜 이렇습니까?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저희는 사실은 20세기 유럽 3인주의 정당의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근데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진보 정당의 패스트 팔로워가 민주당입니다.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운동을 하러 돌아다녀 보면 뭐 민주노동당이나 뭐 진보 정당 출신 보좌관들이 민주당 곳곳에 있습니다. 가면 왜냐면 여기 쪽 일자리가 없으니까. 맞아요. 문재인 청와대에도 많았어요. 맞아요. 조선일보에 기사도 있어요. 민주노동당 출신 청와대 뭐 진출 명단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진보가 사실은 미래를 저는 조금 그 비전을 없다고 생각하는 못 만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이제 이게 연식이 있는 분들만 아는 얘기지만 민주노동당 때 월급을 100몇십만 원 받고 다 당에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책연구원 50명인가 뒀어요. 그걸 정책을 생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동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보좌관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된다. 200만 원 받고 어떻게 생활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갖고 있는 리소스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비전은 있어요. 저희도 비전은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구체적 삶을 바꿀 만한 법안, 정책,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로 만드는 데는 좀 실패한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이제 총론도 흐릿한데 강론은 이제 대충 사라진.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보면 하고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21대 국회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국민들 시민들께서 여기시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저희 100번 인정을 하고 그런 면에서 더 넓게 더 많은 세력들과 함께 좀 선거연합정당을 꾸려서 가치와 어떤 케미스트리도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정의당이 있는 국회와 없는 국회, 네. 정의당이 있는 한국 사회와 없는 한국 사회가 뭐가 더 풍요로울까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2호 막걸리님이 정의당 우물안 개구리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나대지 말고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 나서라. 그래야 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정문주님은 정의당을 지금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